작은 그 뿔에 사람의 눈, 어느 나라인가? 작은 뿔은 어느 나라인가? 그 작은 뿔에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이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작은 뿔은 무엇을 의미할까? 작은 뿔은 무엇을 의미할까? 뿔은 나라를 본다면 이 작은 뿔은 이 작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뿔의 입, 작은 뿔은 어느 나라인가? 어느 나라일까?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뿔들 깊이 살펴보고 있는데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 뿔들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 처음 뿔들 중에서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혔어요. 뿌리채 뽑혀. 그리고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어느 나라인지? 세상에서는 작은 미니 나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나라들일까? 내가 그 뿔 열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 작은 나라, 작은 뿔을 작은 나라로 봅니다.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그 세 나라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히고 그 작은 뿔, 작은 나라 말입니다. 나라에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고 좀 전에 읽은 말씀. 오늘 그림을 한번 이 뿔들 가운데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왔어요. 작은 뿔이 나왔는데 눈들이 있고 사람의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큰 일을 말하는 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큰 일을 말하는 입이 있었다. 예,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말하는 작은 입이지만은 세계를 향하여 큰 일들을 말하는 나라는 시끄럽게 많이 떠들고 있고 조명받고 있고 말하는 나라는 아마 이스라엘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미니 나라들은 그냥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나코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말입니다. 한 도시 안에 자리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도시 안에 나라가 있다 말입니다. 마치 한국의 전원주택 넓이보다 작은 나라가 있다 하면 믿어집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 나라가 있는지. 이제 그 작은 나라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다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전원주택 넓이보다 작은 나라가 있는데 도시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도시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아닌 것 같죠. 자, 그러면은 그 나라들, 작은 나라들 몇 개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팔라우 공화국이 있습니다. 이 팔라우 공화국은 태평양에 있습니다. 태평양에 있고
면적은 459kpm입니다. 면적은 495평방킬로미터. 그리고 인구는 16,733명. 이것이 2021년에 통계 나온 겁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17,438달러입니다. 사용 화폐는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5년 3월 22일 대한민국은 수교한 나라입니다. 팔라우는 태평양에 있으며 오스트랄리아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와서 태평양 여기. 그리고 리텐슈타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리텐슈타인이라는 나라는 스위스와 오스트랄리아하고 오스트리아가 다릅니다. 오스트랄리아는 태평양에 있는 거고 뉴질랜드 위쪽에 있는 거고, 오스트리아는 스위스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그 사이에 서로 국경을 하고 있는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면적은 160kpm입니다. 면적은 160kpm. 인구는 31,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1866년 8월 24일 독일로부터 연방 탈퇴하고 1719년 1월 23일 건국하였던 나라입니다. 통화 화폐는 스위스 프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 스위스 돈을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1993년 3월 1일에 대한민국과 수교를 하였고 2001년 5월 2일에 북한과도 수교를 한 나라 리히텐슈타인입니다. 그리고 산마리노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산마리노는 이태리국 안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은 61.2kpm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33,931명이 되고 이탈리아를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00년 9월 25일 대한민국과 수교한 나라이며 2004년 5월 15일 북한과도 수교한 나라 산마리노입니다. 그리고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이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는 오스트랄리아 동북쪽에 피지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 속에 피지의 북쪽에 있습니다. 태평양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적은 26kpm. 거의 크지도 않죠. 그리고 인구는 11,396명이 인데 2023년에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오세아니아의 폴리네시아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나우루, 사모아, 피지와 가까운 섬나라입니다. 하와이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4개의 암초성과 5개의 환초성으로 된 섬나라입니다. 내각 책임으로 용연박국에서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화폐는 호주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78년 11월 15일 대한민국과 수교한 나라입니다. 나우루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이 나우루라고 하는 나라는 역시 오스트랄리아의 동북쪽에 있는 나우루. 섬은 나라는 이렇게 생겨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북쪽에 있는 나우루. 면적은 21km²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1834명, 2020년 통계입니다. 이 나우루는 특색 있는 새똥이 만든 나라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오세아니아의 미크로네시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1968년 1월 31일에 독립한 나라입니다. 종교는 기독교와 가톨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공식 화폐는 호주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79년 8월 20일 대한민국과 수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1982년 2월 25일 북한과도 수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작은 나라라. 점점 작은 나라들 가운데 있는 점점 작은 나라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나라 중 팔라우가 작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작은 나라가 리히텐슈타인, 그보다 작은 나라가 산마리노, 그보다 작은 나라가 투발루고, 그보다 작은 나라가 나우루이고, 그보다 작은 나라가 지금 소개받고 있는 나우루. 이 나우루. 이보다 작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모나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나코. 이 모나코는 면적이 1095km². 인구는 32,000명 됩니다. 이 모나코는 모나코 공화국을 줄여서 모나코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서유럽에 있는 작은 공화국입니다. 이 나라는 도시는 국가입니다. 도시국가, 도시 속에 있는 국가죠. 이 모나코는 1701년부터 국방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모든 국방권을 위임한 상태, 그러니까 국방권은 프랑스에다가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라의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데오 후반때, 데오 후반때. 이 말은 하나님이 도움으로 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이 나라 모나코라고 말한 것입니다. 프랑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입니다. 공용 문자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 후반때라고 하죠. 이 라틴어입니다. 2007년 3월 20일 대한민국과 수교를 하였고 1993년에 유엔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1인당 GDP는 23만 4,315달러입니다. 이것이 2021년 통계 보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GDP가 높은 나라 모나코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교황청 말입니다. 여기에 보이고 있는 이것이 바티칸 시국입니다. 이 나라죠. 이 나라. 여기 열쇠 고리같이 생긴 이것은 베드로 성당 광장이고 그렇습니다. 면적은 0.44km, 평수로 말하면 133평입니다. 3분의 1이 정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한국의 전원주택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한국의 어느 전원주택보다 작은 넓이, 한국 전원주택이 얼마냐 했더니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한국 전원주택 176평으로 귀한 단층주택입니다만은 이것이 176평에 비하면 이보다 적은 평수를 133평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 바티칸 시국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인구는 921명입니다. 1929년 2월 11일 라티리노 조약으로 특별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1929년 라테란 조약이라고 하죠. 이 라테란 조약은 이탈리아 왕국의 지도자 베니토 무솔리니와 교황 비오 11세가 1929년 2월 1일 날 체결한 조약이었습니다. 무솔리니가 문서를 읽고 추기경 가스파리가 탁상 끝에 앉아 있습니다. 교황은 로마 시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며 바티칸 시에 대한 통치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카톨릭을 유일한 국교로 인정하여 학교에서 카톨릭 교육을 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정말 이 라테라노 이 조약으로 인해서 시작된 바티칸 시국, 이 조약의 결과로 바티칸 시국이 탄생된 것입니다. 26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가운데 태어난 작은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 7장 8절의 작은 나라, 사람의 눈과 같고 입이, 그 나라가 바로 바티칸 시국, 2600년 만에 탄생된 나라 바티칸 시국입니다. 공식 화폐로는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마디 말을 한다면 온 세계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왔을 때에 오셨을 때에 모인 인원이 엄청난 숫자가 광화문을 꽉 다 채우고도 뭐 야가 났죠. 뭐 한국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교황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티칸 시국에서 교황이 온 것입니다.
이 나라는 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교황의 한마디가 그 움직임이 온 세계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경위는 역사서에서 살펴보시기를 원하고 저는 여기서 그 경로를 말씀드릴 사이가 없습니다. 검색하고 연구하고 찾으면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 베드로 성당, 교황청이 있는 곳이고 광장이고 이 전체 이것을 보면 마치 뭐가 같습니까? 열쇠고리 같지요. 열쇠 같습니다. 베드로 성당, 이 베드로가 교황 제1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열쇠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모습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이곳이 과연 그리스도의 참 증인인가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 시민이 됨을 감사합니다. 작은 뿔의 등장으로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함 속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살갑게 보살피고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